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경상도 아재입니다. 오늘도 함께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박재현 작가의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입니다.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십시다. 공감하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기. 내 해석을 썩지 않고 들어보기. 상대가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욕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대화에서 공감적으로 듣기의 목표가 됩니다. 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을 때 친한 친구가 그래도 자식이나 부모보다는 낫지 않냐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제 슬픔이 다 그 친구에 대한 미움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다시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았죠. 한 10년 전인가 제가 자녀 없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도 자식이 없으니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야. 편하겠다 라고 했던 친구였는데 그동안 왜 그 친구를 만나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이 큰 상처가 되니까 사소했던 사건들도 다 떠올라 원망이 되고요. 저는 저의 공감 능력이 그 친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대화 연습을 하면서 저도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언이 필요할 때와 침묵이 필요할 때를 구별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지 자꾸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머리에서는 생각이 떠나질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동안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상대에게 제 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듣기 연습을 하면서 제 부족함을 알게 되니 어쩌면 그 친구도 무언가 저에게 안심이 될 만한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듣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불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정과 사랑이 생기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호기심의 마음과 공감적인 태도로 들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수용된 경험이 없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은 우리의 말을 누구도 온전히 들어준 적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상 상담이나 대화 연습을 진행하다 보면 저 역시 제 귀와 마음에 상대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신기하게도 상대도 제 마음을 감지합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중단하기도 하고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심히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날은 상대가 그런 저의 노력만으로도 깊은 감사를 표현하곤 합니다. 딱히 무슨 해결을 해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모든 마음의 근심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의 많은 일들이 결국 대부분 시간과 함께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면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평화가 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차원의 무엇입니다. 내 마음에 잠시나마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 상대의 말에 숨겨진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내 모든 의식을 두겠다는 의지적 노력이기 때문이죠. 들어준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저 상대의 생각과 감정과 필요를 수용하고 이해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의식 세계로 내 의식을 가져가 머물게 하는 의지적 노력이 바로 듣는 태도이자 기술이죠. 저는 혼자 있는 공간과 상황에서는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과 나 사이에 과연 듣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말, 내 필요, 내 요구만 떠들고 계속 외쳤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때도 말이 멈추거나 막히면 기도 중에도 당황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듣지 않는 기도를 하던 중 소란스러운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있었습니다.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닌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출 수 있었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동안의 제 기도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말을 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많은 문제는 분명히 잘 듣지 않는 것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범죄, 조직 간의 갈등, 가정의 아픈 모습은 상대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기술을 잠시 멈추고 고요함 가운데 상대의 말과 의도를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만 잘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초석이 됩니다. 그런 듣기 연습을 이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감적 듣기와 습관적 듣기. 당신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이용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자주 행하는 습관적 듣기의 방식은 다음 8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온전히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공감적 듣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맞장구 치기. 맞아. 그 인간들 진짜 나쁘더라. 앞으로 더 그럴걸? 너니까 그걸 참지. 진짜 나쁘다. 나 같으면 가만 안 둬. 이 방법은 흔히 공감적인 듣기의 형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게 되면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를 더 미워하고 부정적인 판단에 빠지기 쉬워지죠. 걔들 진짜 나쁘다라고 반응할 때 그 말을 들은 당사자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걔들은 나쁜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화해하거나 용서할 가능성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워지죠. 맞장구는 동의하는 힘이 되어 상대에게 잠시 힘을 줄 수는 있으나 상대가 결국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고 서로 더 불편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 측면에서 공감적으로 듣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적이 되어주겠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동정하기. 너 진짜 괴롭고 힘들겠다. 불쌍해서 어쩌냐? 뭐라 할 말이 없네. 참 딱같아 너도. 이 방법은 상대와의 거리를 명확히 두면서 상대에 대한 내 판단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상대를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상대로 하여금 동정받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간혹 말을 듣는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지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 그리고 상대의 욕구를 추측하면서 이해해보려는 공감적 듣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셋째, 감정 차단하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 그러지 마.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핵심 신념과 연결된 이 방식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터부시 되어 왔다면 더더욱 이 반응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죠. 고통에 처한 당사자의 눈물과 감정적 반응을 가만히 들어주는 과정은 공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당사자는 스스로 자신을 허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적 방법에 몰입하게 되거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각 전환하기.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오해니까 그런 생각 마. 그들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너를 이용할 리가 없어. 생각을 바꾸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효과적이고 현명한 전략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공감적 듣기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확고히 믿고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선택 지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결국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 안에 계속 머무르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소외시키고 이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그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너를 이용할 리 없어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친구는 아니라니까, 예전에도 나를 골탕 먹이고 괴롭혔다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어떤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동한 것일 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깊이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타인으로부터 강요된 방식으로는 생각이 잘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동시에 그것이 공감적으로 듣는 과정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분석하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원인을 따져봐. 너의 기질은 다혈질이고 걔의 기질은 담즙이라 부딪히는 거야. 분석은 조언하기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공감적으로 듣고자 할 때 구별될 필요가 있는 요소입니다.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일 때 용이하므로 나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해줄 때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에 멈춰 있게 되면 결국 옳고 그른 행위, 좋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언하기. 기질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 해야 되지. 오해하지 말고 기질에 대해 좀 가르쳐 줄 테니 들어봐. 조언은 상대보다 우리가 분명한 경험이 있고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아주 유용한 소통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조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상대가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청자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화자의 신호는 나는 정말 모르겠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할 때입니다. 아니면 듣는 과정에서 청자가 먼저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예전 경험이 떠오르는데 좋은 방법 같아서 들려주고 싶어. 듣고 싶니?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조언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공감적 듣기의 과정과는 구별합니다. 일곱째, 내 이야기 하기. 내 동창 중 하나는 더 재수없어.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다고. 별일 아니고 돌아보면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난 말이야. 이 방식은 듣기에서는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대화의 관점이 상대에게서 나로 완전히 옮겨오는 것이거든요. 공감적으로 듣기로 한 이상 우리의 의식은 상대의 생각, 상대의 감정, 상대의 욕구와 상대가 원하는 행위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겠다는 신호죠.
듣기 방식 중 가장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말 자르기. 됐어. 술이나 마셔.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그만 좀 해라. 이 듣기의 방식이 왜 공감적인 듣기가 아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행동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하며 나 또한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는 전혀 이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 간에 반복되면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누적되어 담을 쌓고 대화가 사라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를 공감한다고 생각해왔던 요소들은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들어온 우리의 반응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조언이나 분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공감적인 듣기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공감적으로 듣는 과정의 연습과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어온 우리의 반응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적 듣기를 하였을 때 그 결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